이슈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넷마블을 시작으로 바이온과 뉴, 대원미디어, 와이즈플러스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강민 전문가의 종목은 에어부산을 시작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위즈빅 스튜디오, 에코프로,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 궁금증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넷마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을 첫 번째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분위기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어쨌든 국내 게임에 대해서 외자 판호 발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벨로포라는 회사가 외자 판호 확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급등했었던 이력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더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잘 아시겠지만 유믹스가 12월 초에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서 이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NFT라든지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런 쪽보다는 일단 본업에 충실한 회사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바일 게임 신작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넷마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해보자면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넷마블도 3개 분기에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 3개 정도의 게임에 대해서 발급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또 아스탈 연대기 같은 신작이 내정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질적 성장보다는 아마 양적 성장을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만간 또 적자를 탈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힘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판호 효과라든지 그리고 신작 출시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또 2023년도는 또 흑자 전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서서히 주가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호 발급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판호가 발급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에어부산인데요. LCC 업체 들고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주항공 LCC를 좀 들고 네. 왔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좀 약간 이제 추세가 조금 더 좀 보완이 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에어부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같은 개념을 지난주와 같은 개념의 또 설명으로 중국의 이 리오프닝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이제 에어부산, LCC 이런 항공에 대해서 각광을 좀 받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국내의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완화되고 뭐 최근에도 일단 뭐 대전시나 이런 부분에서 실내 마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단 우리의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많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다. 통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참 심했던 시기 보통 이제 2021년 뭐 6월 달이나 이때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 비해서 항공편이 몇 프로 정도 이제 상승했냐면 3,000%. 그다음에 탑승객이 5,300% 정도 성장할수록 하는 정도로 확실히 작년보다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이 대폭 축소됐고 올해 이제 2023년에는
흑자의 원년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일단 국제항공운송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2020년까지는 적자 규모를 줄이고 2023년의 추정치가 6조 2천억 가까이 이익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일단 미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LCC 업체를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뭐 근거리를 이동하는 항공사일수록 외항사보다는 국내 기업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네. 바이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온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준비 좀 네. 했고요. 그리고 시총이 되게 작더라고요. 네, 작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일단은 화장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또 뭐 중국 모멘텀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방역 조치를 하게 되면서 입국자들에서 PCR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은 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1월 8일 같은 경우는 또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중국 위드 코로나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기정사실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이온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1,400원대였던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화장품 모멘텀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코스메틱 브랜드 이제 스테멜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하이퍼 액티브 셀 앰플이 4개월 만에 10만 개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신세계 인터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서 비디비치가 많이 팔리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과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바이온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메틱 쪽에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뭐 GS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란지 그리고 수출 쪽으로 유통망을 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쪽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수혜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 제품 판매 증가로 인해서 주가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온 지금 시가총액 500억 원대 기업인데요. 과연 1,000억 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뜨거운 엔터주를 들고 제가 오셨어요. 11월부터 엔터와 네. 미디어 콘텐츠주를 제일 많이 좀 가지고 왔던 이 전문가 중에 하나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 중인 섹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엔터 섹터를 2023년에 좀 봐야 되는 이유하고 엔터 그냥 지금 YG 엔터만 보시는 게 아니라 4사에 대한 이 각자 투자 메리트가 어떤 부분이 있고 시점은 어떻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성향에 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시간이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70초밖에 없는데. 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엔터주 알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이제 본격적인 올해가 좀 약간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밥값만 잘 지불하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게 다 돈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정도로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네, 이런 이제 뭐 그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2023년에 신인 그룹들이 상당히 제일 많이 데뷔하는 해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들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베이비 몬스터 이런 이제 신인 걸그룹들이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데뷔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엔터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신인 데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이 포텐셜이 좀 터질 수 있는 게 JYP와 하이브입니다. 그 이유는 신인 데뷔가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 좋고 JYP 같은 경우는 걸그룹 위주로 데뷔를 많이 시키는데 걸그룹은 군대를 안 가죠. 네.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없이 우상향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땡. 알겠습니다. 역시 설명을 다 YG 못했네요.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최대한 엔터주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기 불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뉴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오늘
제가 기대하고 있는 애니가 개봉을 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일단 애니가 지금 네. 개봉을 하는데 평점이 지금 현재 보니까 방금 전에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평점이 상당히 좋네요. 9.75고 끝나고 보러 가실 건가요? 끝나고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보러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 같은 경우 중학교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학창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애니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그 일본에서 개봉을 하자마자 이제 아바타를 제치고 박스 오피스 4주 동안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바타는 현재 3위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 덕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일본도 그렇고 통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자 관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흥행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최근에 뉴 같은 경우에 그 아바타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12월 19일 날 9,000원을 돌파를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슬램덩크를 배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램덩크 관련해서 뉴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은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하게 되면서 레몽레온이 급등했던 경험이란지 예전에 우용을 한지 이런 컨텐츠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주가 급등했던 사례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컨텐츠 관련주 한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강민 전문가님의 이번 종목도 컨텐츠 관련 기업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12월 30일에 이제 첫 방영되었던 이제 김남길 씨랑 이다희 씨가 출연하는 티빙 드라마. 이 드라마 아일랜드가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제 VFX 총괄하는 이런 이제 최근에 이런 모멘텀이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에 대한 드라마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최근에 좀 유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관련주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이 웹툰 관련해서 이 IP 보유한 회사나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VFX나 CG 효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 판타지성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인 부분보다 이제 비현실적인 이런 판타지성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뭐 덱스터라 같은 이런 VFX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 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관계나 협업에 대한 이런 벤처라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가 컴투스 게임하고 좀 엮여 있고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번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찍었던 이제 레몽레인 네. 요것도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데 엮여 있고요. 자회사고요. 메타버스의 영상 스튜디오인 MP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영상 쪽으로 좀 엮여 있고 네. 이런 지분들이 좀 약간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도 또 이제 회사가 투자를 좀 참 알뜰하게 좀 잘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IP에 대한 부분 WNIP. 알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웹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대원 미디어인데요. 네, 네. 웹툰 관련주죠. 네. 어제까지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종목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섹터가 좀 많이 겹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대원 미디어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DNC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카카오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분 관계도 있긴 하지만 협업 관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이제 웹툰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런 인연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카카오 만화앱인 카카오 피코마라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이 이제 20억 불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이 만화 앱으로는 최초로 20억 불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대원 미디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원 CI라든지 그리고 여타 자회사가 지금 현재 카카오 피코마에 현재 웹툰을 현재 연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IPO를 준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 또 1월 달에 이제 직접 이제 뭐 빈살면 같은 경우도 투자를 이제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과 좀 겹쳐보게 된다라면은 DNC 미디어라든지 대원 미디어 요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카카오 재팬가였던 그 세르파 스튜디오 요것도 설립을 좀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또 관련된 웹툰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네이버 올해 이제 그 웹툰 부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좀 하고 있던데 아마 그런 부분 좀 전개가 된다라면은 관련주로서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하고 뭐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 모멘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카카오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건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침체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때 네. 좀 보셔야 되는 섹터들이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차지하는 이런 종목들.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 오늘 반도체들이 좀 강하게 나올 거 제가 뒤에 준비한 게 반도체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거의 12% 가까이 네, 밀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시장을 견인을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다 볼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추세가 먼저 상승할 수 있고 가장 가깝게 있고 추가적인 뭐 하락이 없을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 메리트 있는 부분. 에코프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에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자를 통해서 전구체 이런 공장에 대한 가동을 본격화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공장 증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에 대해 함수로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액이 9조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8천억 아니면 이제 9천억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는 이제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 이제 6천억인데 상당히 올해도 많은 성장이 실적 부분에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반드시 2차 전지 중에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꼽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추세적인 하락이 조금 더디고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YG 플러스입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두 종목 중에 YG 플러스를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 YG 엔터와 네. 그리고 하이브의 어떤 엑기스를 뽑아먹을 회사가 저는 YG 플러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아시겠지만 YG 플러스가 그 음원이란지 음반 유통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음반 유통을 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그 블랙핑크가 7월달에 컴백을 하게 되면서 YG 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주가 상승 등도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YG 엔터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YG 엔터보다 저는 그래서 YG 플러스가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양군이 복귀를 했고요. 총괄 프로에서 복귀를 했고 이제 또 새로운 또 그룹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음반 유통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건데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아무래도 YG 플러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뉴진스 요새 상당히 핫한데 지금 하이브 아래 레이블에 어도어라는 회사가 있고 이 어도에 이 그 뉴진스라는 그룹이 쭉 나왔는데 그 어도의 음반 유통을 현재 이 YG 플러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G 엔터, YG 플러스에도 합작해서 좀 엑기스를 뽑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진스가 이제 디토라는 노래가 지금 일본 쪽에서 거의 대박 조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본 30, 40대 중심에서 예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예전 J-팝의 어떤 감성을 좀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좀 대박 조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진스 새로운 또 싱글이 나왔죠. OMG 같은 경우도 지금 선 주문량이 한 80만 장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음반이란지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가 아무래도 하이브란지 YG한테 어떤 공동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YG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뉴진스의 팬심을 좀 담아서 네. 들고 온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킷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런 네. 이제 또 반도체 관련주들, 네,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도 강세를 보이지만 PCB 쪽, 네, 이쪽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같은 경우에 거의 0.8%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서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가장 수익을 좀 올해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던 부분. 네, 그런 이제 섹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는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은 올해도 안 좋다. 내년이나 뭐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는 주가 같은 경우에 좀 선반영해서 미리 조금 좀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리아 서킷을 보시면 되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인데 2023년에는 더더욱 이제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 나는데 근거는 FC BGA 네, 여기에 대한 부분 확보된 이제 2022년 수주가 이어서 2023년의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FC BOC 요건 이제 플립칩 이제 보드 온 칩이라고 하는데 이게 D램의 메모리 칩 패키지로 사용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또 기존적인 신규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면서 2024년 내년까지 반도체 매출 확대가 계속 지속될 거다. 알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10가지 종목 들어봤고 탑픽 종목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 탑픽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고요. 일단은 뭐 뉴진스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전에 또 제가 지난주에 화이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주가도 이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천천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관심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보게 된다라면은 4,700원에서 이제 4,85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4,6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강민 전문가님은요? 이제 그 마지막에 뽑았던 이제 코리아 서킷인데 뭐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1월 달에 강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1월 달에 신고가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한다. 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 그러면은 이 PCB 쪽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저평가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12,800원. 오늘 가격 이제 한 50원 정도 뭐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매수하셔도 뭐 무방하고 손절가는 11,500원. 어제 저가입니다. 어제 저가인 11,50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15,000원 정도로 일단 여기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